또 이런 얘기 하면 또 갑론을박 막 하실 텐데,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묻어둘 것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가자. 2020년, 21년도에 갑자기 주가가 뭐 5만 원, 4만 원이던 주가가 8만 원, 9만 원까지 급등을 한 거죠. 사실 이게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케이스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단타 치는 입장에서는 사고 팔기 되게 좋은 시나리오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약간 좀 캄다운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른 종목에 관심 갖는 사람. 그럼 배터리 가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만년,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갈 걸.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단타를 하시지 말고요. 아예 오지 마셔라.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장기로 가면 수익률이 이게 연금이나 이런 거보다 더 낫지 않을까? 뭐 연금 대신에 우량주 또 배당주 이런 거 매달 뭐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니까 매달 이걸 사 모아서 적금 듣듯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렇죠.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우량주, 배당주를 꾸준하게 사서, 그러니까 연금과 어떤 별개의 문제로, 연금은 연금이고 주식은 주식인데, 꾸준하게 우량주나 배당주를 사서 내가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으면, 거기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일정한 현금화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담하신 분들에게도 포트폴리오 하나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2020년, 21년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때는 야, 연금 박사님 말 듣고 우량주, 배당주를 사가지고 제가 묻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뭐 10년, 20년 노후 자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막 오르니까 갑자기 사는 금액을 늘리기 시작해.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만 사겠다 그랬다가 갑자기 뭐 3천만 원 갖고 5천만 원 갖고 와서 다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좋았어. 근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야, 이거 내가 괜히 했나? 뭐 보니까 배당을 분명히 보라 그랬는데 배당은 안 보고 그 빨간색, 파란색만 보고 있고 잔고가 마이너스가 자꾸 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불과 2년 만에 내가 이걸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러면서 배당에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본전 찾으려고. 그러니까요. 투자가 투기가 되는 순간이죠. 네, 맞습니다. 방법은 좋지만 고민할 게 뭐냐면, 주식과 연금의 전반적으로 좀 차이를 보자면 캐시플로우를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비슷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연금은 묻어두는 자산이고 10년, 20년 되면 내가 납입만 하게 되면 연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계속 흔들리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때 나오셨을 때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죠? 네, 맞아요.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럼요, 네. 그건 이제 우량주고 우량주고, 장기 투자할 만한 장기 투자하고.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갑론을박 막 하실 텐데, 자,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묻어둘 것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가자. 그러니까 동행하자.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서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다면 뭐냐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붐이 일어나서 2020년, 21년도에 갑자기 주가가 뭐 5만 원, 4만 원이던 주가가 8만 원, 9만 원까지 급등을 한 거죠. 그때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케이스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단타 치는 입장에서는 사고 팔기 되게 좋은 시나리오였고, 지나고 보면 그때는 사고 팔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약간 좀 캄다운하고, 그러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요즘에 핫한 종목 있잖아요. 네. 뭐 2차 전지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사서 좀 오래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거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걸 하는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핫한이란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해요. 핫한. 이게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유행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행이라는 것이 내가 유행을 앞서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 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물 빠진 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가셨을 때 나는 대부분 다 어디서 사냐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고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2차 전지가 핫하다 이걸 해가지고 그걸 사서 내가 2, 30년을 보유할 수 있으면 지금 사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지금 샀는데 뭐 단기적으로 몇 달, 1, 2년 내에 수익을 보신다면 사실 그건 또 쉽지 않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으냐를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에서는요, 핫한 시장, 핫한 투자 대상을 만들어내는 게 일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야 먹고 사니까. 네. 그래서 핫한 잊어버려라. 유행 잊어버리고 네. 그냥 내가 철학을 가지고 우량주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본인의 성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장기 투자가 안 맞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하지 마라 네. 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 네네네. 뭐 이런 걸 또 구분해 주셨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장기 투자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네. 지금 5가지 성향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이런 사람은 투자를 하면 안 돼. 아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자, 첫 번째, 투자를 은행 예적금하고 비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은행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물론 뭐 반찬끼리 비교를 해야지. 밥하고 반찬을 비교하면 안 되죠. 네. 밥을 먹을까 반찬을 먹을까 아니라 내가 제육볶음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 이걸 비교하는 건 말이 되는 거지만 밥을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는 아니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시면 결국은 뭐냐면 아유 내가 주식이 안 좋으면 다시 예적금 갈 걸. 뭐 예적금이 있다가 보면 왜 이렇게 금리가 낮아 다시 주식할 걸.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는 분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등락, 급등, 급락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일희일비하게 돼요. 네. 그죠? 일희일비하면 어떠시겠어요?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안 좋았다가.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럼요. 내가 놀이공원 가가지고 하루 그냥 놀이기구 타는 거는 재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매일 탄다고 생각해봐요. 미쳐요, 미쳐. 네. 예.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아예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언제 사야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네. 이런 분 있어요. 아니, 언제 살지 알면 내가 사지. 당신한테 왜 가르쳐줘?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조금 더 싸게 살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오늘 싸다고 생각해 샀는데 내일 더 싸지면 네.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투자를 못 해요. 네 번째, 언제 팔지 타이밍 물어보시는 분들 이런 거. 이거 언제 살지 언제 팔지 다 알 수 없거든요. 다만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배당을 받다가 나중에 일정한 시점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매도에 쓰시는 것이지 이렇게 매매 차익 목적으로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다른 종목에 관심 갖는 사람. 내가 이 여자랑 살기로 했어. 그럼 이 여자랑 살아야지. 이 여자랑 살았는데 내가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삼성전자 하다 보니까 네. 배터리가 날라가.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지금 막 눈이 가는 거죠. 네. 그럼 배터리 가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 또 여기가 가고 저기 가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갈 걸.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네. 자, 이런 분들은 아예 오지 마셔라. 사실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요. 이런 분들은 단타를 하시지 말고요. 아예 하지 마시고 주식 단타를 하면 누가 성공했을까요? 거기 저 주식 팔고 사는 그럼요. 증권사. 네, 증권사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1년, 22년 뉴스를 보시면 증권사들은 수익 잔치를 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2년 해보고 나니까 어땠어? 원금이거나 손실이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손실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난 손실날 이유가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수수료로 빠진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고 손실이 났으면 뭐가 원인인지는 알아서 그걸 다음에 반복하면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도 뭐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원인을 잘못 찾고 계시니까 또다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더 배불려지는 거죠. 네. 금융회사가 배불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금융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연금하고 주식의 공통점은 뭐 없습니까? 차이점은 알겠는데 공통점 잘 모르겠어요. 네, 연금 주식 공통점. 캐시플로우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니까 나중에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월세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주식 배당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연금도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거를 잘 포트폴리오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돼요? 비중이란 것은요. 이거는 비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자산의 얼마 뭐 이게 아니라 일단 노후의 생활비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비중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의식주 비용이라는 것이 물론 좀 더 들어가신 분도 있고 덜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냥 아주 최소 생활비 한 달에 150에서 200, 적정 생활비 한 200에서 300 정도. 그러니까 이 규모 정도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자식한테 손 벌리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그 금액은 반드시 연금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내가 전체 자산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럼 전체 자산의 100%를 연금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전체 자산이 무슨 뭐 많이 있다. 그럼 뭐 1%, 2%를 좋으니까 결국은 그 연금을 확보하시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 월세를 받아서 거기다가 한 몇백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월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그렇고 또 세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식을 통해서 조금 더 얹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주식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순위가 저는 비중이라기보다는 순위가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 그 다음에 부동산 월세로 여유 생활비, 그 다음에 나머지로 주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하시고 퇴직금을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지만 이런 분들 목돈으로 받잖아요. 일반 회사원들. 공무원, 군인도 일시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연금 선택하시죠. 그렇죠. 그분들은 그게 중요한 걸 아니까. 그럼. 퇴직금 난리 나는 거 아니까. 그냥 목돈으로 뚝 받는 분들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이세요. 이를테면 뭐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뭐 이렇게 생겼다. 네. 그걸 어떻게 굴릴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퇴직금 받아 나오시는 거는 IRP로 받아 나오시는 거예요. IRP. 자, 그러면 IRP로 넘어가는 순간 절세 효과가 발생해요. 일시금 받게 되면 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만 IRP로 넣어서 받게 되면 당장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절세해서 받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IRP로 활용하시고 그다음 IRP에 넣어서 거기서 연금 받을 때 정해진 금액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금액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운용은 뭐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안전자산에 보통 70에서 80% 들어가시는 거예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6억이 내가 전 재산이 600억인데 6억이야. 그러면은 맘대로 운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6억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이걸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배짱을 어떻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억 중에서 적어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전체 자산에 넘어온 자산의 한 7, 80%는 그냥 예금 가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그걸 누가 와가지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옮겨봐야 딱히 더 많은 대안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정도의 퇴직금 받아 나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걸로 노후 쓰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국민연금 적지 않게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도 있으실 거고 퇴직금 몇 억이 있다. 그러면 잘 따져보면 내가 이거를 그냥 크게 소비만 늘리지 않으면 내 노후는 문제 없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더 하려다가 더 큰 리스크에 처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맡기지도 말고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냥 한 7, 80%는 은행 안정적인 예금을 통해서 IRP 계좌에서 운영하시고 나머지 20, 30%를 가지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뭐 2차전지 ETF를 사든가 아니면 그건 운영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내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상담하러 갈 때 꼭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상담 창구에서 하는 말에 흔들리는 순간 끝납니다. 창구에 있는 분들은 은행 또는 증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걸 권해요. 근데 그게 내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 박사님 하신 얘기처럼 본인의 소신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0% 공감하는 게 제가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딜 가시든 꼭 하시면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뭐가 좋아요? 이 질문 하면 안 돼요. 아, 밥이구나. 딱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밥이에요, 밥. 소신 있으신 분들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이 돈을 어떻게 모아왔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언제 쓸 계획인데
여기에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답을 주고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래. 그런 질문 받으면 움찔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 상담하는 입장에서 와가지고 연금 박사님 뭐가 좋아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설명하죠.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왜 답을 잘 얻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잘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딱 가서 질문하셔야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고 밥이 안 된다.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질문 뭐가 좋아요. 제발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 모시고 걱정스러운 국민연금의 개선점도 알아봤고요. 또 오랜만에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도 같이 해봤습니다. 밥과 반찬 골고루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투자도 골고루 소신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물론 감사합니다. 네.